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 화요일 아침 뉴스부터 몇 가지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19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 달 초에만 해도 800명 이상의 하루 확진자 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나마 요즘에는 100명 이상 정도의 숫자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는 것. 그렇지만 대구, 경북은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경북도가 관내 요양원을 비롯한 573곳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전면 다 폐쇄하고 이동까지 제한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처음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이 됐죠.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 1번, 6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연도 마지막 숫자 1번, 6번 분들이 마스크를 사셨을 텐데 약국을 찾은 시민들 마스크 구매가 여유로워졌다 이러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국마다 입고 시간과 수량이 달라서 여러 약국을 돌면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도 잦아서 여전히 마스크 수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일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발사체 3발을 또 쐈죠.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발사체 3발을 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세먼지부터 좀 살펴보면요.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충청과 경기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에서 좋음 수준 나타내겠고요. 하늘 표정은 오늘 대체적으로 흐리다가 밤이 돼서야 차차 맑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오다가 오후에 충남 또 호남 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걸로 보입니다. 또 강원 산지에는 많은 양의 눈 예보도 나와 있죠.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아서요. 오늘 하루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8도 등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평년과 비슷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또 충남 해안과 호남 해안은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 뉴스에 보면 뉴스의 반 정도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19죠. 네, 맞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면서 혹시 우리 집 주변에 확진자가 있진 않은지, 저랑 동선이 겹치진 않은지 늘 찾아보곤 하는데요. 정수 씨 같은 경우도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주 지금 걱정이 크고요. 집에 지금 7세 백수 한 명이 있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많이 힘들게 하나 봐요. 진짜 네. 7세인데도요. 그거 맨날 누워하고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막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7세 백수. 네. 한동훈 선생님 어때요? 네,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네. 환자분들 진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환자분한테 손 소독제를 드리고 저도 손 소독제에서 보는 데서 이렇게 하고 그래요? 하셔야 서로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예.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 확실히 손 씻기가 먼저라고 그러잖아요. 민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다들 알다시피 몇 주 전에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도 글쎄 받아봤거든요. 말이야. 네.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래. 이게 아프니까요. 정말 이렇게 죄인이 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너무 많이 보이고 다들 서로 불안해하고 그래서 정말 빨리 이게 종식이 돼서 좀 이전 같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선생님 어떠세요? 뭐 요즘 신종어도 있고 최신 트렌드가 확 살이 찌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찐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저도 한 2kg가 쪘어요. 빨리 기존 찐자셨잖아요. 기존 찐자. 거기다 더 찐자가 됐죠. 이제. 그래서 빨리 이게 좀 종식이 돼서 좀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19 뭐 초반에만 해도요. 하루에 확진자가 한두 명? 네. 금방 잡히겠거니 했는데 이 정도까지 늘어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예, 오늘 확진자 수 보니까 7,478명, 사망자 수가 54명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 수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이제 가까이서 느끼고 이러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막 나와요. 뭐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된다더라, 저렇게 하면 뭐가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저도 메신저를 통해서 그 생강을 끓여서 마시면은 좋다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이게 또 심지어 의학계 연구원으로 있는 아들의 친구가 보내준 믿을 만한 정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마늘 먹으면 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매 끼니마다 특히 저녁 밥상에 마늘장아찌를 꼭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 이런 생각은 늘 들어요. 자, 이게 설설설 이것들이 사실인가 팩트 체크를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설설설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생강을 끓여 마시면 도움이 된다. 종수 씨가 이거는- 받은 거네요. 네, 그 예, 최 교수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생강을 끓여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조금 아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강차와 같은 걸 먹게 되면 감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민간적인 요법인데요. 감기와 코로나19가 동일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도 생강이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뭐 약간의 긍정적인 여건은 있겠지만 그래도 손을 씻거나 푹 자는 거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직접적 효과가 있지 생강 믿고 마음대로 하시라는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근데 생강은 우리가 익히 면역력에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많이 쓰이는 약재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이제 뭐 차 교수님하고 이렇게 의견이 뭐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최근 이제 전국 한의과 대학 폐계내과 협의회에서 코로나19 진료 지침을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몇 가지 처방들을 제안했는데 뭐 영교 패독산, 뭐 생맥삼, 현계, 영교탕, 뭐 갈근해기탕 이런 이제 처방들은 발열이 있거나 또 몸살 기운이 있거나 뭐 심한 근육통이 있거나 폐렴 증상이 있거나에 따라서 이렇게 대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처방인데요. 이런 처방들은 과거부터 역병이나 온병이라는 감염성 질환을 치료해 왔던 처방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발생을 했죠. 네. 네. 중국은 정부 지침상 모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이렇게 중약 처방, 그러니까 한약 처방을 하도록 돼 있었고 실제로 83%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예. 임상적인 효능이 33%가 증가를 했다. 한약이랑 같이 투약을 했을 때 이제 뭐 그런 발표가 신빙성을 떠나서 일단 그런 발표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19를 생강이 100% 예방한다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임상적인 효과 뭐 검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제 문제는 이거죠. 실제로 과거부터 생강은 호흡기 면역을 강화시켜 왔던 소중한 식재료이면서 약재였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중에 굉장히 값비싼 건강식품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런 식품들을 찾을 게 아니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강이라도 이왕이면
안 드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챙겨 드시는 게 네.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니까 이걸 마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예인 씨가 얘기했던 마늘 말이죠. 마늘. 네. 이 마늘은 뭐 워낙에 좋은 식품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마늘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건국 신화에도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믿음이 많이 가는데 자 실질적으로 한때 중국의 상하이시에서 공문으로 마늘 섭취를 권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막 끌었거든요. 근데 실제 공문에 마늘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의약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라. 라는 내용을 이렇게 좀 가짜 뉴스로 만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마늘도 항균성과 뭐 항바이러스성 자체가 좋은 건 맞지만 이것만 믿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몸을 좀 더 깨끗이 하고 잘 쉬는 게 더 직접적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저희 그 김치, 전 김치도 굉장히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김치 쌌을 때도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그렇죠. 게 김치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코로나19 때도 김치를 많이 먹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김치를 먹는 거는 드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왜냐? 김치는 김치만 먹지 않잖아요. 밥이랑 먹지. 네, 네. 그러니까 세 끼를 잘 챙겨 먹는 관점에서 김치를 챙겨 드시는 건 좋지만 밥 다 빼고 김치만 드시는 거는 또 이것도 적절하지 아, 근데 않습니다. 차 교수님, 김치에 마늘이라는 생각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들어가야지. 융합적으로 고춧가루도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마늘이라는 생각은 아주 흔한 식재료잖아요. 네. 이게 과학적 검증이 안 됐으니까 드실 필요가 없다라기보다는 있으면 잘 챙겨 드시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밥을 잘 챙겨 드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진자 네. 나오시네요. 네. 자, 두 번째는 비타민C로 치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비타민C. 이거- 비타민C도 뭐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고함량 비타민 요즘에 챙겨 드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내용이 유튜브에 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좀 살짝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한 유튜버가 국내의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해외 비타민 분야의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초기에 대량의 비타민C 투여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되거나 증식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이 영상은 1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면서 주변에서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늘 있었어요. 사실 비타민C만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논란이 많은 영양 성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도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비타민C가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감기를 이제 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돌아서 감기 걸리면 비타민C 먹어라 네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네. 입증이 안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효과가 입증이 된 바가 없다라고 했고 코로나19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국내외 보건기구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랐을 때도 결국 코로나19의 정식 치료 방법이나 백신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입증이 된 것도 없고 확인이 된 바도 없고요. 그러니까 비타민C 자체가 어느 정도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잠깐 논란이 있었던 거랑 똑같아. 도움이 된다와 치료가 된다는 다른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근데 비타민C는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거나 그러니까 증식을 막거나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은 거짓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도 현재 코로나19의 정식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라고 밝혀진 만큼 평소에 내가 면역력을 챙기겠다고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으니까 비타민C를 먹겠다. 내지는 내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C를 먹고 손위생이나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뭐 치료할 수 있다는 아닌 거예요. 아닌 그러니까 거죠. 네. 여기 도움이 된다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엘리베이터 버튼으로도 감염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렇게 뭐 아파트 키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쿡쿡 찌르신 분들 있어요. 네. 팔꿈치를 찌르신 분들. 맞아요. 요렇게 요걸로. 이렇게 안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하죠. 이건 누구 가격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또 재밌는 사진을 한 장 봤는데요. 이쑤시개를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쫙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저렇게 붙여두고 진짜요? 네, 손 말고 이쑤시개로 버튼을 눌러라. 그런데 이게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정말 감염이 될 수 있나요? 저렇게까지 하고 아니 근데 저 있거든요. 이쑤시개는요. 저거를 그러면 한 번 하고 버려야지. 저거를 내가 누르고 저기다 다시 꽂아 놓으면 그걸 누가 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네, 저기 사진 옆에 보면 작은 종이컵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 쓰레기통처럼 아 저기다 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화면 내려오시면 오른쪽 아래 그 종이컵이 하나 버리게 돼 있습니다. 있구나. 네. 어. 근데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요즘 과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 건국대 생물공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승강기 열 때 있는 버튼 140개를 검사했더니 수많은 세균이 검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뇌수막염, 골수염, 또 폐혈증, 신생아 균열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 세균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있는 부착물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 딱딱한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최소 24시간에서 네. 최대 48시간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만약에 감염자가 감염된 손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건강한 사람이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손가락에는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고 그 손이 다시 이렇게 눈이나 코, 입으로 이동이 된다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 저렇게 이제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누르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반드시 만졌을 때 그 이후에는 손 씻기를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손 씻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사용하는 지폐나 동전 이런 것들도 그러면 그렇죠. 예, 전파가 되지 걱정이 않을까요?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손을 많이 타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지폐나 동전에 세균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지폐, 이렇게 화폐를 소독해달라라는 글이 또 올라오기도 아하.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된 뒤에 화폐를 소독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지폐도 좀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네, 뭐 이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중국은행에서 2월 17일인가요? 이제 질병 확산 이제 중점 지역에서 지폐들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한 후에 14일 동안 보관을 따로 해놓고 그 뒤에 다시 이렇게 반출을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3월 3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며칠간 지폐 표면에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온라인 송금이나 비접촉 지불 방법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지폐는 죄가 없어요. 그렇죠. 지폐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도 또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지라도 그걸 바로 이제 얼굴이나 입이나 코에 눈에 가져가지 말고 이때도 반드시 손 씻기를 생활을 하면 이것도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의아해할 것 같은데 지폐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지갑 속에 있습니다. 뭐죠?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요? 네. 아니 그건 카드요? 그래도 그거는 내가 쓰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미세한 구멍이 있는 이렇게 종이나 또 섬유질에 부착돼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속이나 금속. 플라스틱에서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식당이나 어떤 상점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고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건네주잖아요. 건네받기 전에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받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제 있더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도 만약에 걱정되면 손 씻기를 생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신용카드 결제할 때 그 편의점 같은 데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 맞아요. 거. 네네. 요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맡기지 않고 내가 하면 되겠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손 소독제는 손맛 씻는데요. 저는 가끔 한 이틀에 3일 정도 한번 휴대폰도 손 소독제로 닦고요. 저도요. 네, 저도 손 닦은 다음에 그걸 한번 싹싹 닦아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로 간에
위생에는 좋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생각은 못했네. 그걸로 이런 것들을 닦는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번 보겠습니다. 설설설 팩트체크. 애완동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아, 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한테도 마스크를 씌워갖고 사진 찍은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네. 저 강아지들도 산책시켜 달라고 막 저희 집에서 근데 그 집에서 키우잖아요. 저는 키우죠. 보채지 않습니까? 막 나가죠. 많이 보채고요. 그래서 저는 그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고 네. 거기 앞에 둘이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 너무 답답해하는데 또 나갈 수는 없고 저거 봐. 미안한 마음에 이건 뭐야? 마스크를 눈만 동네 뜨는 아닙니까? 거죠. 네. 근데 사실 정말 많은 지금 애견인 분들께서 네. 산책을 못 시키는 이유가요. 홍콩에서 강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예. 그래서 강아지가 감염을 되면 인간도 통해서 예. 사람도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기사들이 있었죠. 네네. 최근 이제 홍콩 보건당국에서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가 키우는 애완견이 있었는데 항상 접촉계에 있으니까 애완견의 코로나19 이제 반응 검사를 해본 겁니다. 예. 근데 양성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재차 검사를 했는데 수차례 검사를 했나 봅니다. 예.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왔나 봐요. 어. 근데 이제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양성이 나온 것과 감염됐다는 건 다르다. 아,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은 나왔지만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입장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과 애완견, 동물 간에 이렇게 인수 공통 바이러스라고 확신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애완견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정밀 검사를 해서 혈액 검사까지 의뢰를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걱정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애완견에까지 감염이 되고 또 애완견으로부터 이렇게 또 인간에게 감염이 된다라는 건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염자의 손이 이렇게 감염이 됐을 때, 이렇게 오염이 됐을 때 그 오염된 손으로 애완견을 만지잖아요. 네. 애완견은 털에, 피부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일시적으로 살을 수 있고 그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만져졌을 때 또 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인수공통 전염 바이러스는 아닐지라도 저 애완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 가장 걱정됐던 게요. 정말 일부 무책임한 견주들이 이걸 또 핑계 삼아 강아지를 유기할까 봐 네, 걱정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좀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기저질환이 없으면은 사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게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돌았었는데 엊그제 기사 보니까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4명이나 네네. 지금 사망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고 생각보다 이게 더 무서운 위험한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란 말이죠. 네. 네. 기저질환이라고 하면 뭐 천식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이제 만성 질환들을 이제 의미할 텐데요. 방금 정수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평소에 건강했던 분들이 4명이 발병을 했는데 사망을 했는데 최근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결과를 보고 65세 노인 인구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연세 65세 이상의 경우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신속하게 악화돼서 치명적인 상황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일수록 특히 예방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고령층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군에 속하는 건데 네. 그렇다면 기저질환이 어떤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이제 사망자 중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고혈압이었습니다. 예. 고혈압 환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당뇨 맞네. 환자들도 많았고요. 또 이제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기저질환으로 이렇게 보유한 사망자도 이렇게 상당했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뇨는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위험 질환이고 기저질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중요한 게 연령이거든요. 연령이 높을수록 이런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고령층일수록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 인간의 면역력을 보면요.
만 12세가 되면 정상 면역력을 획득했다가 45세가 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비정상으로. 예.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65세 이상은 고령자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예방법으로 뭐 뭐니 해도 가장 우리가 현실적인 것이 손 제대로 씻는 거하고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마스크 구입 오부제가 실시되면서 어제는 그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번, 6번이 마스크를 살 수 있었고 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2번, 7번이 가서 마스크를 사시면 돼요. 근데 저도 우리 동네 약국 3군데 다녔는데 마스크 없었어요. 못 구하셨어요? 어제 못 샀는데요. 네.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마스크 사기가 수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분들의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은 마스크가 의료용 마스크가 따로 있죠? 사실 의료용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를 네, 할 수 네. 있는 의사들 전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공적 마스크가 80%가 그쪽으로 수급이 되면서 저희도 그 사이트에서의 구매가 막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는 수밖에 없고 저는 다행히 이제 직업적인 부분이나 네.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미리 사놨던 분량이 있어서 당장은 이제 환자를 대면하거나 할 때는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좀 되겠죠. 이렇게 마스크가 기존에 좀 있는 분들은 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날짜에도 마스크를 좀 안 사주셨으면 하는 게 그쵸.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제가 안 샀어요, 어저께. 예. 어. 제가 작년 가을에 원래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작년 가을에 몇 개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걸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어제 저도 1번이라서 예. 가보긴 했어요. 예. 근데 역시 없더라고요. 그죠? 오. 차 교수님도 그랬네. 예. 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다행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종식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좀 준비를 해놔서 좀 해놔. 이런 이제 걱정은 좀 없네요. 예. 뭐든 약간 내다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미리 귀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네. 네. 마스크를 구입하기 쉽지 않으면서 이제 산업용 마스크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제일 권하는 건 보건용 마스크인데 이게 너무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체제를 생각을 하시죠. 그 대체제 중에 하나가 산업용 마스크입니다. 근데 산업용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용이 아니다 보니까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목적이 아니고 뭐 분진이나 쇳가루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바이러스까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고요. 그런데 어쨌건 미세먼지나 작은 분진을 차단한다는 거는 안에 필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말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업용 마스크라도 착용하는 게 좋은 것이 오염돼 있는 손이 내 호흡기 쪽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내가 기침을 했을 때도 바깥으로 비말이 많이 전파되는 것 역시 차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건용 마스크와 똑같은 동등한 성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말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뭐 천 마스크도 괜찮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네. 있는데 우리는 보건용 마스크 앞에 그거 붙어 있잖아요. KF 몇. 근데 해외에서 들여온 거는 KF 몇 이게 아니고 다른 거 붙어 있던데요. 그래서 N 뭐 이런 들어있거나 거. FFP 예, 이런 예, 것들이 예.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마스크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효과가 있다 없다, KF가 붙어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사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N이 붙어 있는 네. 것이 이제 미국 산업보건기구에서 한 건데 N95 마스크나 FFP 마스크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K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거고요. N 같은 경우는 미국 산업안전보건원에서 그리고 FFP는 유럽 마스크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것뿐이지 충분히 그 기능은 인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N95 마스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그 결핵 환자들처럼 공기감염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의료진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오히려 문제는 N95 마스크를 제대로 쓰면 정말 숨이 차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쓰시기에는 예.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뿐 비말 감염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집에 재봉틀로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면 마스크도 괜찮나요? 면 마스크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어떤 추세로 바뀌었냐면 워낙 마스크 보급량이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보건 업무를 보는 의료진들이나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면 마스크나 천 마스크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주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아서 번지는 것들을 좀 막는다거나 내지는 내 손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에 있는 것들을 호흡기로 직접 이렇게 갖다 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쨌건 면 마스크만 쓰는 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작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구매하는 건 어려운데요. 정전기 필터는 또 아직까지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면 네. 마스크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 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에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이 마스크별로 방역 효과를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덴탈 마스크 있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포집 효율이 한 66에서 70% 정도. KF80 보건용 마스크는 역시 80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80%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일반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면 마스크만 사용했을 때는 16에서 22%로 사실 굉장히 낮기는 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정전기 필터를 부착을 했을 경우에는 KF80 수준 이상으로 비말을 걸러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면 마스크에 필터를 부착해서 사용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또 제가 좀 궁금했던 건 요즘 워낙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마스크를 잘 말려서 사용하면 된다. 혹은 헤어드라이기나 뭐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서 돌리면 뭐 그러니까요. 깨끗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 소독하거나 저도 마스크 안에다가 뭐 이렇게 칙칙 뿌려가지고 소독해서 쓰면은 또 쓸 수 있다 그래갖고 몇 번씩 썼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일회용인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마스크 재사용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네. 부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이죠, 그죠? 네.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첫 할까요? 번째가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는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행주 같은 거 이렇게 잘 한번 빤 다음에 이제 맞아. 딱 전자레인지에 넣고 딱 1분 정도 딱 돌려주면은 이제 살균 소독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뭐 행주의 살균 소독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스크에 도움이 되냐는 것은 실질적으로 X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귀한 이 마스크를 갖다가요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아, 지금 맛있어. 보시면 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자레인지의 특성상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게 속으로 침투해가지고 데미지를 주거든요. 아. 그게 이제 행주나 뭐 식기 같은 경우들은 물리적으로 단단하고 문제가 없는데 그 마스크는 안에 이 마이크로 필터, 정전기형 필터나 이런 필터들인데 얘들이 전자파가 들어오면 그 전자파에 의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살균 소독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터가 망가지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소독하는 건 안 된다. 네. 이거고 또 제가 들은 건 헤어드라이기. 이것도 그걸로 재밌었던 말리는 거? 게 이게 저는 되게 신빙성이 있다 믿었던 게 보건대학교 총장이 SNS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방 수칙으로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면 된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저거 보고 맞는 말인가? 그랬었거든요. 그쵸. 저게 또 이제 헤어드라이기 나와 있는 저런 이제 글들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해봤어요. 직접 해봤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실지 잘 모르겠는데 녹은 거예요? 여기 녹았어요. 녹았어요. 예. 예. 녹아버려. 여기 부분이 지금 녹았죠. 색깔도 다르고요. 이거는 이제 속이 문제가 아니고 겉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쓰지, 저거. 예, 왜냐하면 헤어드라이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물들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네. 바람과 함께 온도가 거의 1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사용한 대부분 일회용 그 마스크들은
합성 섬유 같은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온도가 맞게 되면은 녹아서 변형이 당연히 되고 외형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에 이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그 춘해보건대학교에서 나왔던 이 설도 최종 확인 결과 총장의 명의를 도용한 코로나19 예방 수칙의 내용 잘못된 그러니까 잘못된 기사라는 내용을 이제 그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만드는 거야? 공신력을 갖춘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게 일파만파 퍼지는 건데 네. 이런 건 정말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고 네. 자 전자레인지 안 되고 헤어 드라이어 아닌 안 됩니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로 소독하는 부분인데요. 요건 글쎄 어느 이건 좀 정도 죽을 것 같은데요. 저도 써봤는데 죽은 것 같더라고요.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거죠? 네, 손도 네. 죽는데 마스크도 죽고 바이러스 죽고 다 죽어요. 어때요? 이제 뭐 알코올로 소독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면 마스크를 이렇게 필터가 있는 들어있는 네. 면 마스크를 물로 세탁을 해서 쓰면 뭐 도움이 된다라고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것도 X예요. 어. 실제로 이제 알코올 소독이나 이제 물로 세탁을 하게 되면 이 또한 마스크의 이제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을 한 것과 또 물을 이용해 세탁을 했더니 마스크 필터의 기능이 3분의 1 정도가 저하되더라. 그래서 이제 알코올의 화학 성분이 필터 소재를 훼손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세탁 과정에서도 필터가 물리적으로 인해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를 좀 파괴할 수 있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알코올 소독도 안 돼. 그럼 자외선 살균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제 자외선 살균기라고 하는 것은 워낙 우리가 흔하게 많이 이제 컵 같은 거 보관 정도로 보시잖아요. 자,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좀 명확하게 좀 뭐야. 해주셔야 네,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첫 왔다 번째.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예. 세모. 그 자외선이 과연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느냐와 관련된 실험이 진행된 게 있는데요. 미국 뉴요크 컬럼비아 대학에서 실험한 건데 자외선 파장 중에 UVC는 독감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사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자외선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일 수 있다. 이건 오해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거를 쬐었을 때 아까도 보셨지만 마스크들이 이렇게 손상당하잖아요. 네. 이런 손상을 당하냐? 그것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국립의학연구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4종류의 N95 보건용 마스크의 자외선을 쬐었는데 쪼이고 나서도 입자 침투율이 아주 약간 증가했지만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외선에 의해서 마이크로 필터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네. 그럼 그것도 형태를 유지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조금 마지막에서 걸리는 게 우리가 이게 그 필터들을 보시면 이게 한 겹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뭐냐면 UV는 자외선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침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물음표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자외선도 그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 형태도 변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로 얘기해야 되는 그 가운데의 핵심적인 마이크로 필터 부분까지 UV가 침투하냐 자외선이 침투하냐는 이게 물음표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아니 이거 다 X고 이것도 세모고 그러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일주일에 마스크 2개씩 사라고 그랬으니까 네. 이게 우리가 재사용은 뭐 지금 확실히 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건데 야 이거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의료관리기 이거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네, 네. 비싸잖아. 야, 이거 비싸. 이거 있는 집도 많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있는 알아요? 사람한테 물어보자고. 네. 어떻게 해? 예. 민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죠. 예, 정답은 X예요? 이것도 X예요? 이것도 필터 X예요? 자체가 정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스팀 같은 거를 쐈을 때는 당연히 그 안쪽에서의 이제 음이온이나 이런 입자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다 안 된다면 네. 이거는 뭐 되기도 하고 안 돼. 뭐 이를테면 오락가락인데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저 재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인 게요. 네. 원칙적으로는 보건용 마스크는 재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특수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내가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재사용을 할 것이냐. 이 기준도 본인이 굉장히 철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착용 시간이죠. 네.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고 착용하는 환경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정전기 마스크의 시간은 최대한 8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출퇴근길에 한두 시간 이내로만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3, 4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을 많이 해서 내 침방울 같은 것들이 안쪽으로 닿는다거나 땀 같은 것 때문에 마스크 안쪽이 젖었다. 이때는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세균 감염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재사용이 어렵고요. 짧은 시간 사용을 하면서 비교적 뭐 깨끗한 환경에서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좀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 한 3, 4회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깨끗한 환경을 얘기한 게 요즘은 또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2~3시간 정도만 착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재사용이 좀 어렵고요. 보통은 재사용을 이제 하신다, 내가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재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저런 방법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에다가 자연적으로 말려서 건조를 시키는 게 네. 좋고 바닥에다 놨을 때도 또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재사용의 가장 기본 원칙은 본인 것을 본인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죠. 썼던 걸 다른 사람한테 재사용을 시키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네. 아, 일각에 의하면은 제가 저작거리에서 들었는데 아니 어느 저작거리? 마스크를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 많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데서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틀린 말도 아닌 게요. 마스크를 잘못 쓰면 네. 안 쓰는 일만 못합니다. 마스크를 통한 전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마스크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고요? 이제는 사실 이 보건용 마스크 쓰는 방법 워낙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정수 씨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끈을 잡고 그렇죠. 끈만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벗을 때도 여기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으시면 돼요. 맞아요. 정수 씨 마스크 계속 한번 쓰고 아니 근데 썼을 계셨어요? 때는 우리가 만지게 되는 게 여기 코 부분을 이렇게 코 부분에 맞추잖아요. 철사 있는 부분 네, 네. 있죠. 그 부분은 맞추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에 있는 면 부분 네. 이 부분 이제 만지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 막 얘기하시다가 네. 잠깐 물 마시려고 할 때 네. 답답해서 잠깐 벗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쪽만 이렇게 해서 풀면 되지. 이렇게 아, 맞아.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자주 하세요. 해요. 사실 네. 저는 뉴스를 볼 때 기자분들도 맞아, 이렇게 저 하고. 상태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아 진짜요? 저게 안 좋은 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마스크 쓸 때 큰 원칙이요. 첫 번째 원칙은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말라. 두 번째 원칙은 마스크 안쪽을 또 만지지 말라. 이 겉과 안이 깨끗해야 속에 있는 필터도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리실 때 정수 씨도 막 어디로 해야 되지? 보통은 흔히 이렇게 잡고 내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스크 겉면을 만지게 되면 마스크 자체도 손상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기본 원칙이 마스크의 겉면은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도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마스크를 내린 다음에 막 얘기를 하거나 뭘 먹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다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고 만지셨을 때는 반드시 뭐 손 소독제나 비누를 통해서 손을 깨끗하게 닦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안쪽도 오염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만 딱 커버가 돼요. 근데 내리게 되면 턱과 목 있는데 마스크 안쪽이 그렇죠. 닿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내가 보호가 돼 있지 않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역시 비말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바이러스가 묻어서 안쪽에 오염이 돼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똑같이 안쪽으로 묻어진 상태로 다시 올려 쓰게 되면 당연히 내가 다시 이 호흡기 안으로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뭐 이럴 때는 잠깐 이렇게 해서 벗어놓고 아예 그렇죠. 벗어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쓰고. 맞아요. 끈을 빼서 벗으시고요. 예. 오랫동안 만약에 이거를 내가 1시간 정도 썼는데 오랫동안 놓을 거다. 이렇게 벗어놓고 있을 거다라고 네. 하면 원래는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걸어 놓을 데가 없다. 그럼 깨끗한 A4 용지, 그러니까 깨끗한 종이나 티슈에다가 안쪽 면이 위로 가게 해서 살짝 내려놓으시는 정도 이렇게 하시고 끈만 이용하시고 끈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또 기자들이 리포팅 할 때도
그냥 아예 쓰고 우리 네. 이제 다 이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현장에서 이거 벗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쓰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벗고 하시든지 그게 낫다. 그게 이거죠. 좋죠. 네, 네. 예, 예. 예. 근데 보통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민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겉면을 서로 만지게 되잖아요. 그 만진 손이 다시 이제 얼굴을 만지게 되고 네. 또 이제 눈, 점막, 코, 입 굉장히 이렇게 자주 손이 올라가요. 아까 이제 지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폐를 만진 손은 반드시 씻어주라 그랬잖아요. 예. 이 경우에도 굉장히 손 씻기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되게 무심코 했던 행동들이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는 네, 위험한 행동이었던 경우가 그렇죠. 많네요. 실제로 손을 통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이 60%나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는 맞네요. 손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지잖아요. 네. 공공시설물 얼마나 많아요. 네. 손잡이, 뭐 아까 뭐 버튼들 또 이렇게 뭐 다양한 기구들. 그런데 이제 손에는 수백에서 수천 종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일시적으로 부착이 돼 있다가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거를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 마스크 쓸 때 빼고는 얼굴 거의 잘 안 만지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얼떨결에 자주 만지게 되더라고요. 무심코 만지는 네, 거죠, 네. 계속.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환절기가 됐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알레르기 질환 환자들을 꽤 보는데 습관적으로 코를 비비는 맞아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비염이 있으면 결막염, 그래서 눈을 비비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여성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또 식사를 하고 나서 휴지로 닦아야 되는데 뭐가 묻어 있나 그러면 항상 손가락으로 입술 양쪽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닦는. 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혼자 계실 때 코 후비기 분명히 있으세요. 맞아요. 또 비비는 사람이 어딨어요? 남성분들은 피곤할 때 손을 비벼서 얼굴을 문지릅니다. 이렇게. 답답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눈 건강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래. 해야 어, 네. 그런데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1시간에 평균 23번. 한 시간에? 네네. 어. 1시간에 평균 이게 미국 이렇게 연구기관의 결과인데요. 그럼 하루 종일 한 300번 만진다. 그러네, 그렇게 돼. 따져놓고 보니까 8시간 수면을 한다고 보면 16시간 동안 정확하게 368번을 만지게 돼요.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손을 묶어놔야 됩니까? 이거 손 묶을까요?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뭐야? 저 뭐예요? 대단하세요, 정말. 제가 그 기사를 실은 제가 아까 그 연구 결과는 미국 구글을 통해서 미국 기사를 본 거예요. 예. 그렇게 얼굴을 많이 만진다. 방법은 없다. 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무의식적으로 만지기 때문에 아까 놀랬잖아요. 300번 이상? 나는 아닌데 네.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고무줄을 허리춤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굴 쪽으로 한번 그런데 가져가 보세요. 여기까지 가려면 손이 올라가는 느낌이 되는 있으니까 거였지? 맞다. 조심해야겠다. 어.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사실 이게 너무 깜짝 저는 놀랐어요, 이제 저희가. 저는 아까 왜 원장님 나한테 뭘 하시나 했더니 저한테도 이 고무줄 달아주더라고요. 아니 본인만 하시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사람 역시 유별나다 대단하다 진짜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딱 여기까지가 탄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요 위로 올라오면 손에 느낌이 와요. 이제 만지려고 할 때 되면은 내가 만지려고 했구나. 그래 코를 팔려고 해도 팔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느낌 딱 와서 평상시에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아이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요즘에 어머니들 난리거든요. 지금 집에 백수 키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놀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애들 이런 걸 묶어 놓으시면 애들이 자기 혼자 좀 재미를 찾을 것 같아요. 일부러 만질 것 같은데. 일부러 재밌으라고.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도 과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만지지 마시라. 그럼 만약에 나는 얼굴을 너무 자주 만진다. 그러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만큼 절실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손 씻기, 얼굴 만지면 안 된다, 마스크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외에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코로나19 예방법은요. 바로
마스크를 쓰지 말아요. 야, 이제 막 완전히네요. 나가시네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 쓰자고 야. 했는데. 아, 이게 소위 이제 관심 끌자고 이렇게 제목 뽑으신 것 같은데 과하시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스크 쓰지 말라고요? 제목이 조금 과하긴 합니다. 사실 마스크를 아예 모두가 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아까 잠깐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스크로 인한 감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는 환경에 있자는 거죠. 마스크를 안 쓸 때가 언제세요? 저는 집에서. 저 야외에 나갔을 때 집에서는 등산하고 이럴 때 안 써요.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에 나갔을 때 내지는 집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마스크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내가 열이 난다거나 좀 아프다라고 했을 때 재택근무로 전환을 한다거나 내지는 자가격리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내가 몸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가서 여러 사람한테 내 비말을 전파시키고 다닌다거나 하느니 그냥 차라리 자가격리 아주 철저하게 14일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요즘 어린아이들은 이제 학교 가는 개학 기간도 미뤄졌고 또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들이 많으세요. 이 이유는 사회 나가지 말고 안에서 자택 안에서 어느 정도 좀 보호를 하고 있으라는 건데 방학이 더 길어졌다라고 오히려 막 PC방을 간다거나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쇼핑몰을 다닌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를 썼을 때 숨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노약자분들, 임산부분들,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 아주 어린 소아 같은 경우는 보건용 마스크를 썼을 때 굉장히 숨이 찬데 억지로 그걸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필터로 걸러져서 내 안에 그런 경우엔 저산소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나 요즘 같은 기간에는 마스크 쓰고 억지로 힘들게 돌아다니시기보다는 최대한 집 안에서의 일들을 해결을 하신다거나 돌아다녀도 사람이 적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이 거리두기 캠페인 포스터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칙을 몇 가지 짚어드리면, 자, 첫째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 등도 당분간은 연기해서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오프라인 소통보다는 온라인 소통을 통해서 마음만 가까워지게, 당연한 말씀이지만 손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어제 보니까 PC방 업주들한테도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네. 뭐냐면 이렇게 탁탁탁탁 앉아 있잖아요. 네네. 이게 한 자리씩 비워놓고 이렇게 띄어서 좀 해달라 이런 요청. 거리를 좀 두고. 이런 요청을 했더라고요. 자, 차윤환 선생님은 어떤 제안을 해주시나요? 예, 제가 추천하는 코로나19 예방법 바로 군것질 끊기입니다.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건데. 아니 지금 집에 있으라고 비싼 거 하면서 아니에요. 군것질도 끊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요즘 뭐 몸에 좋은 것들, 뭐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들은 많이 챙겨 드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야, 이 군것질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용어로 나온 게 확진자 뭐 이러잖아요. 그래. 쳤다는 집에서 거죠. 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꾸 뭘 이렇게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찌는데, 자, 우리가 잘 먹으면 면역력도 올라간다. 이 얘기는 맞는데요. 집에서 드시는 군것질들이 그렇게 몸에 도움되는 것들을 안 드시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게 뭐 있어요? 뭐 과자랄지, 그렇죠. 매일 뭐 라면 끓여 달달한 먹고, 거 먹지. 그다음에 뭐 이제 저거 있잖아요. 아이스바 같은 경우 이런 거 먹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냐면은 가공식품이고 첨가물이 네. 들어갔고 당분 함량이 높고 열량만 높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먹게 되면 살만 자꾸 찌는 거죠. 실제로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군것질은 좀 줄이고 면역력 자체를 막 확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식품으로 군것질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좀 알려주셔야죠. 네. 궁금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집안에서 먹는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군것질, 바로 달걀과 녹차입니다. 아니 달걀 같은 경우는 좋죠. 출출할 때 이렇게 달걀 삶아서 저 삶아놓은 거네. 예. 저런 거 하나 먹으면 든든하고 좋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 그러면 네. 단백질을 드시는데
단백질은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저 달걀이거든요.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단백질, 달걀 하나에는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이 또 하물며 흡수율마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역세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무기질이 아연인데 아연이 또 달걀에 풍부해요. 그런 결과적으로 달걀은 적당한 포만감을 주면서 열량을 갖고 있고 면역력을 올리는 핵심적인 성분을 다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녹차는요? 그 녹차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을 올리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항바이러스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나 포도상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도 뛰어난 항바이러스성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니 녹차에 무슨 성분이 있길래 그렇게 다기능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녹차 하면 일단 약간 쌉싸름한 맛 있잖아요. 네. 이제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녹차 카테킨은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막고요. 그다음에 3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신종 플루 바이러스, 그다음에 계절적 독감, B형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불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녹차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안 되겠죠? 그렇게 또 응용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맛있는데. 그러면 또 확진자. 확진이겠죠? 또 확진자. 네, 요즘에 그러니까 집에 정말, 계시면서 주전부리 그 뭐 간식 안 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이제 고구마 요즘 삶아놓고 좋죠. 좋아요. 네, 그다음에 달걀 삶아 네. 좋아.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녹차 한 잔. 그윽하고 운치 있고 좋네요. 네. 그리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환 선생님은 어떤 제안을 해주실래요? 네, 제가 추천하는 코로나19 예방법은 바로 물을 마셔라. 물. 물. 물인데 가로 열고 식초가 있어요? 네, 그렇죠. 물은 이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를 하면서 이제 폐기관지의 습도도 유지를 시켜서 호흡기 면역도 높여주잖아요. 네. 근데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게 중요한데 물과 함께 식초를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옛말에 이제 식염 이렇게 다초라는 말이 있거든요. 소염 다초. 소금은 적게 먹고 식초는 많이 마셔라. 그러면 무병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식초와 관련돼서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가 역사적인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1600년대 중세 유럽에서 이렇게 흑사병. 예. 엄청났죠. 유럽 인구의 뭐 네.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생명을 앗아간 큰 사건인데요. 패스트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4명의 4인조 도둑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4인조 도둑이 흑사병을 창궐 하고 있는 이제 환자들이 있는 집안을 들락거리면서 물건들을 훔친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하다. 왜 저 녀석들은, 저 도둑들은 감염이 되지 않느냐. 그거 진짜 신기하네요. 네. 뭐 어떤 비결이 그런데 있었을까요? 그 4인조 도둑이 활용했던 게 바로 식초였습니다. 이제 식초에 각가지 허브들을 한 10가지 정도의 허브들을 넣어서 그 허브가 우려진 식초를 몸에도 바르고 마시기도 하고 이제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 당시에 양리학자들이 그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을 휩쓴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 뒤에 이제 몇 차례 좀 레시피가 변경이 되면서 활용이 됐죠. 근데 그게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 시설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아서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식초가 어느 정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식초를 이제 권하는 거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한동안의 약초 다방에서 물과 함께 네. 식초를 권하는데 이름하여 꿀 사과 식초입니다. 꿀 사과 식초. 맛있겠다. 사과 식초. 꿀 사과 식초면은 식초는 어떤 종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식초는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구했는데요. 네. 시중에서도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수 씨랑 네. 한번 이제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네. 볼게요. 지금 이게 꿀 사과 식초고요. 네. 자, 일어나서 만들어 볼게요. 네. 꿀 사과 식초.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꿀 사과 식초를 맛있는데? 20ml. 20. 그럼 여러분 소주잔 있죠? 네. 소주잔 절반 정도면 딱 20ml 정도 됩니다. 아하. 넣고, 네. 그리고
그리고 물. 아, 식초 냄새 확 나네요. 그렇죠. 물. 이건 지금 천연 이렇게 사과 식초고요. 네. 물을 네. 5배수 이상이면 얼마죠? 100. 100 정도 100. 넣고 이것도 옆으로 놔둬 볼게요. 네. 마시는 걸 저렇게 비커에다가 100 정도. 네. 여기에 네. 꿀을 어른 숟가락으로 꿀을 2 숟가락 정도. 2숟가락. 하나. 꿀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겠어요. 근데 꿀 자체도 면역에 도움이 되거든요. 어. 그렇죠. 둘 좀 저어줄까요? 제가요? 아니 저 저걸로? 막대 있죠. 이것도 실험실 같아요. 비커에다 저렇게 해가지고 섞는 것도 저도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용량을 만들어 보면 계량컵이 있으면 계량컵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네. 자, 그 정수 씨도 한번 그 맛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물 대신에 우유에다 타서 드셔도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첨가를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좀 넣으셔도 되고요. 하루에 서너 차례 이상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맛있어요. 오. 괜찮죠? 네. 맛있어.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하게 드셔야 되는데 물과 함께 식초를 약간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오, 맛있다. 아, 끝맛이 꿀향이 싹 나면서 아니, 맛있는데요? 맛있고 입에 침이 싹 돌아요. 맛있다. 네. 입이 건조할 새가 없겠어. 그리고 제가 그 요즘에 그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간헐적 단식하는데 이 식초를 다이어트 용도로 사용하거든요. 네. 인슐린 분비를 이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에도 도움될 것 같고 그러니까 확진자들에게 더 좋은 음료. 네. 그래서 뭐 식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들을 많이 있었죠. 식초의 일반적인 효능은요. 이제 식초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피로를 회복시켜주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죠. 그리고 식초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항병력과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소화도 되게 잘 돼요. 근데 확진자가 더 소화가 잘 되면 안 되는데 소화도 잘 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해독 능력도 키워줍니다. 또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좀 예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효능들이 있고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좀 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실 때 조심할 부분은 없습니까? 이제 식초를 온액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식초를 온액으로 드시게 되면 이제 인후부나 식도 위에 궤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초는 꼭 희석을 해서 드셔야 되고 희석을 해서 드시는 경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빨대를 사용하실 걸 권하는데 치아 범낭질이 손상될 수 있어요. 희석을 해도. 근데 만약 빨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희석한 식초를 그냥 드셨다 그러면 드시고 나서 한 번쯤은 그렇게 냉수로 맹물로 가글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오늘 준비한 거 있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바로 드릴게요. 코로나19 예방책 중에 하나로 외출할 때 반드시 이것을 쓰라고 권고합니다. 최근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오브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 행복한 아침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도 알려주셔요. 지난주. 네, 지난주 정답은요, 바로 눈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으로 저희가 당첨된 분들을 보여드리고 있죠.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1분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마스크 재사용. 보통은 비말 차단 목적 정도로는 재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필터 시간 8시간 꼭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햇빛에 잘 말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했거나 장시간 사용을 했을 땐 재사용이 어려우니까 버리시고요. 최대한 2주 정도는 외출을 좀 삼가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해서 본인이 감염되는 것도 또 혹시 모를 지역사회 확산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겠죠. 자주 손을 씻어주시고 얼굴 만지지 않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 코로나19 또한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되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출생연도 끝자리 2번, 7번 되시는 분들이 약국에 가서 마스크 구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개인 위생도 철저히 관리하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